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평소 유튜브라고는 관심도 없던 저인데 어느 날 친구가 여기에 저랑 비슷한 사연이 많다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설문하는 마음으로 채널을 찾은 저는 날밤 새워 사연들을 들었답니다. 사연 하나하나에 많은 공감과 답답함, 그리고 통쾌함을 느끼며 피곤한 줄도 모르고 들었네요. 그러다 문득 내가 겪은 얘기도 사연으로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니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저와 남편은 맞선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너 이번에 잘하고 와야 한다. 의사야 의사. 집은 좀 볼 거 없어도 직업이 좋잖니. 네 아빠 알지? 의사, 검사, 판사, 사자 사위 기다리는 거. 웬만큼 괜찮다 싶으면 그냥 결혼해. 네 나이도 곧 30 중반이야. 너 나이 더 먹으면 초혼자리는 힘들어 얘? 엄마의 지겨운 잔소리를 들으며 나간 낯선 자리. 기대라곤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던 저입니다. 사실 무슨 기대감이 있겠어요? 조건 맞춰 하는 낯선, 그렇고 그런 대화나 하다 끝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기대가 너무 없었던 탓일까요? 생각보다 괜찮은 남편의 모습에 호감이 확 생기더군요. 좋은 예감 속에 시작된 맞선은 즐거웠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요. 남편도 그렇게 느꼈는지 식사가 끝나고 가볍게 술 한잔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전 좋다고 했고 남편은 저를 고급 와인바로 안내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와인도 맛있었어요. 저기 괜찮으시다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네? 저 사실 맞선 자리가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희선씨같이 대화도 잘 통하고 조건도 맞는 여자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모가 제 스타일이세요. 들어오시는데 정말 예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두르는 감이 있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선 희선씨 놓치고 싶지 않네요. 희선씨도 괜찮으시다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첫 만남에 결혼을 권하는 이 남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좋았어요. 거듭된 맞선에 지칠 대로 지쳐있기도 했고 어차피 조건 맞춰서 해야 하는 결혼, 남편처럼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는 것이지 당장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니 손해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의 승낙에 저희는 진지하게 만나보기 시작했고 그와의 짧은 연애는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섬세하고 다정한 남편은 저에게도 잘했지만 저희 부모님께도 잘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결혼을 마음먹었고 만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당연했죠. 원하는 자리, 원하는 평수의 상가를 매입해 병임 개원 준비도 시작했고 40평대 아파트, 외제차까지 그 모든 것을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으니까요. 사전에 약속된 사항이라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시어머니의 권유대로 공동명의로 진행할 때도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당연히 이혼을 생각지도 않았고 그렇게 명예 문제로 얼굴을 붉히기 싫었으니까요. 그런 제 호의가 만만해 보였던 걸까요? 연애 시절 시어머니는 다정하진 않으셨어도 사람을 귀찮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관심에 가까웠죠. 생전 먼저 연락을 하시는 일도 없었고 어쩌다 통화를 하게 돼도 용건만 간단히 말하시고 끊으시곤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 어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희선아, 오늘 퇴근 몇 시에 하니? 저 오늘은 일찍 퇴근해요 어머님. 한 5시쯤이요. 잘 됐구나. 퇴근하고 집에 좀 들르거라. 온 김에 저녁도 같이 먹고. 아, 네 어머님.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첫 출근을 한 날 저는 어머님의 호출에 시댁으로 행했습니다. 갑작스런 호출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혼자 계신 시어머님이
많이 적적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왔니? 와서 이것 좀 거들어라.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거대한 대야에 담긴 이불빨래였어요. 대야가 얼마나 큰지 거짓말 못해서 욕 좀 해나더군요. 순간 친정에서도 해보지 않은 이불빨래를 왜 내가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일단 왔으니 시키는 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혼자 낑낑대며 이불을 밟고 계시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불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까지 먹고 가시길 원하는 음치였지만 힘들어서 밥은커녕 그저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땀범벅이 된 몸을 빨리 씻고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어요.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죽어가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선 다가왔어요. 여보,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오랜만에 출근해서 그래? 그러게, 이제 어린이집은 그만두라니까. 저는 당시에 10년차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선생님이 꿈이었던 터라 대학도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고 처음 취업을 한 어린이집에서 쭉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강했고 이제 편히 쉬길 원하는 남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은 몸에 익어서 힘들 것도 없어. 가끔 정신이 힘든 거지. 그럼? 지금 당신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 오늘 어머님 댁에 불려가서 이불 빨래 엄청나게 해서 그래. 한 3시간은 안 쉬고 빨래만 밟았어. 뭐? 남편은 당장이라도 시어머님께 전화라도 할 요량으로 휴대전화를 꺼내들었고 저는 필사적으로 말렸어요. 뭐하게? 어머님께 전화하게? 전화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해야지. 아, 됐어. 당신이 그러면 내가 뭐가 돼? 괜히 힘들게 일하고 욕까지 듣게 만들지 말고 다리나 좀 만져주라, 응? 어디? 여기? 거기. 저도 고단했지만 마찬가지로 고단했을 남편이 밤늦게까지 제 다리를 주물러주는 모습을 보니 역시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적게는 일주일에 1번, 많게는 일주일에 4번을 저를 불러 장미를 시키더군요. 오로지 제 편인 남편이 있었지만 병원이 바빠지면서 코피까지 쏟으며 열심히 하는 남편에게 괜히 이런 일로 신경 쓰이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으로 도우미를 불러들였어요.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스스로 하셔라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저도 더는 식모짓을 하기 싫으니 어쩌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3번 일단 한 달 방문으로 예약하고 결제까지 끝내버렸어요. 이선아, 고맙다. 내가 며느리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는구나. 집에 먼지 한 톨 없이 반짝반짝 아주 모델하우스가 다름없구나.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그럼 아범 시간 빌 때 한번 찾아뵐게요. 시어머님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요. 저는 오랜만에 주어진 자유에 그간 쌓였던 피로를 풀며 아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여보, 300만 원 결제, 이거 뭐야? 아, 그거? 어머님 댁에 도우미 보내드렸어. 한 달치 선불로 결제했거든. 뭐? 당신이 급한 일 있으면 쓰라고 준 카드로 결제했어. 어머님이 하루가 멀다고 불러서 이 일 저 일 시키시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렇다고 전 못해요. 어머님이 다 하세요.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당신 카드로 결제했어. 어머니 당신 집에 쓴 돈인데 아까워? 아니요. 네, 저는 도우미 분 급여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어요. 친정에 돈이 많을 뿐이지 제 월급은 많지 않았고 시댁 일인데 굳이 제 쥐꼬리 같은 월급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럴 때 쓰려고 코피 쏟아가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하는 남편을 보며 이건 좀 심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님의 행동으로 봤을 때 이대로 뒀다간
저를 종부리듯 부려먹을 것이 자명했기에 저는 더 당당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며 전화하셨더라고요. 예, 넌 생각이 있니 없니? 하나밖에 없는 내 의사 아들이 밤낮 없이 피땀 흘려 버는 돈으로 사람을 보내? 넌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남편 돈으로 사치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어? 네, 어머님. 저희 친정에선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 저희 친정에선 작은 일에 괜히 힘들이지 말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 가르친 대로 아범 돈으로 돈이 불러들였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나밖에 없는 의사아들이 밤낮 없이 피땀 흘려 돈을 버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자기랑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야 좋은 차, 좋은 집, 병인 원장까지 됐으니 그 정도는 성공했고 나머진 어머님하고 저뿐인데 어머님은 집안일이 힘드시고 저는 그런 어머님이 돕느라 힘이 드니 어쩌겠어요? 어머님께 이러는 일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마침 의사들은 돈을 잘 버니 돈으로 쉽게 해결하는 수밖에요. 그리고 어머님도 좋아하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설마 제 돈은 안 아까우시고 아들 돈은 아까워서 이러시는 거 아니시죠? 그럴 리가 있니?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 300만 원이 누구 집의 이름도 아니고 그냥 네가 와서 슬쩍슬쩍 도와주면 되는 것을. 어머님, 슬쩍슬쩍 아니고요. 저 진짜 힘들었어요. 어머님도 힘드셔서 저 부르셨으면서. 이왕 결제한 거니까 그냥 이번 달은 즐기시고요. 정 부담되시면 다음 달부턴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는 걸로 할게요. 아니다. 다음 달부턴 부르지 말어. 지금 오는 것도 당장 그만 오게 해라. 환불해. 그래요? 그럼 환불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어머님, 저 예전처럼 자주 가서 못 도와드려요. 저도 이제 일이 바빠져서. 그러지 말고 그냥 도움이 분 도움 받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금액도 크지 않아요, 어머님. 됐다. 너도 부를 일 없을 테니 빨리 환불이나 해. 이렇게 첫 번째 시어머님과의 전쟁은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님은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평화로운 날의 연속이었죠.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고 저에게 대접받은 남편은 더욱 힘내서 병원을 꾸려나갔어요. 그러면서도 쉬는 날이면 저와 산책도 하고 좋은 곳에서 외식도 하곤 했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었죠. 물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시어머님께 안부 전화도 드렸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좋진 않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아직 많이 섭섭하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달력을 보다 화들짝 놀라며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왜 그래? 내일 아버지 제사야. 어쩌지? 어쩌긴 어째. 마침 나도 내일 연차니까 가서 준비하면 되지. 나 내일 VIP 상담 있어. 아마 바로 시술 진행하지 싶은데. 그게 말이 좋아야 시술이지. 수술 시간만큼 걸려서 늦지 싶어. 어쩔 수 없지 뭐. 나라도 가서 해야지. 힘들 텐데. 내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갈게. 그래, 알겠어. 시집오고 처음으로 지내는 아버님 제사이기에 저에게도 의미가 컸어요. 거기에다 어머님 기분도 좀 풀어드릴 겸 혼자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며 장을 봐서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왔니?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어머님은 마스크를 끼고 누워 계셨어요. 머리엔 젖은 수건도 한 장 올리시고요. 말할 기운도 없으셨는지 기침 소리를 내면서 말했죠. 몸살이 왔는지 안 아픈 곳이 없구나. 열도 나는 것 같고. 어머, 어떡해요. 병원 다녀오셨어요? 그럼 약도 얼마나 독한지 정신이 몽롱한 게 어지러워서 누워있었어. 약 기운이 퍼져서 그러는가 봐요. 한숨 주무세요. 음식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네가 할 수 있겠니?
최선을 다해볼게요. 어제 남편과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니 의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본인이 아프다니 어쩌겠어요? 저는 얼른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해보는 제사 음식이지만 친정에서 어깨너머로 본 것이 도움이 되더군요. 대충 순서는 알고 있으니 크게 우왕좌왕할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어섰다 앉았다 해서 그런가 배가 자꾸 아프더라고요. 화장실 가고 싶은 배가 아니라 꼭 생리통같이 아랫배가 콕콕 쑤시는 느낌이요. 콕콕 쑤시던 배는 어느새 쿡쿡의 강도가 되었고 전 어떻게 음식을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코를 골며 주무시다가 제가 음식을 다 만들고 뒷정리까지 마치니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만든 음식을 둘러보시더라고요. 처음 치곤 잘했네. 우리 아들도 곧 온다고 하니 우리가 상을 차려놓자꾸나. 우리 아들 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전 어머님을 도와 제사상을 차렸어요. 차리는 와중에 집에 들어선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여보, 어디 아파? 왜? 얼굴에 핏기 하나 없어.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다. 얼른 가서 좀 누워. 어머니는 이 사람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이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아까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그러니 너? 사실 아까부터 배가 좀 아파서요. 나머지 좀 부탁해. 나 당신 방 가서 좀 누워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서 쉬어. 저는 시어머니 말 궁시렁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점점 고통이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총각된 남편이 쓰던 방으로 가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곧 괜찮아지겠지 했던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앓는 소리가 입 밖으로 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어느새 제사를 끝낸 남편이 제 곁으로 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다 끝났지? 얼른 병원 가자. 나 진짜 죽을 것만 같아. 더는 못 참겠다며 몸을 일으키는 순간 아래쪽에서 울컥한 느낌과 함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어요. 여보, 왜 그래? 여보, 이거 피 아니야? 제 발밑으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병실이었어요. 저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남편과 그 옆에 앉아있는 시모가 보였어요. 저는 몰려오는 졸음에 다시 눈을 감았어요. 등신, 상등신, 어떻게 자기 몸에 애가 들어선 줄도 모르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졸음이 몰려왔을 뿐이지 잠이 든 건 아니었기에 전 모든 얘기를 듣고 있었죠. 임신을 했었다는 사실과 유산을 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따지고 싶었지만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어디내가 틀린 말 했니? 여자가 어떻게 자기 뱃속에 아기가 생긴 줄도 몰라? 아니, 몰랐다고 쳐.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배가 그렇게 이상하고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갔어야지. 미련스럽게 그걸 다 참고 결국 이사다를 내? 존귀한 집의 유산이 웬 말이냐? 혹시라도 아들이었으면 원통에서 어째? 저 등신 같은 게 곰처럼 미련해서는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마음에 드는 구석이. 남편도 충격이 큰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도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시어머니 입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그 목소리가 점점 흐릿해지더니 약기운에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그저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기를 잃은 것도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데 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신랑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언제 일어났어? 괜찮아?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냐고. 나 어제 어머님 하신 말 다 들었어. 제 말에 크게 당황한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내가 다 미안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놀라고 힘들 텐데 그런 말까지 듣게 해서. 어머님도 많이 속상하셔서 그래. 말은 안 했지만 손주 기다리신 눈치였어. 내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다 잊어. 힘들겠지만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잊어. 난 앞으로 어머님 뵐 자신 없어. 그래, 당신 맘 풀릴 때까지 안 봐도 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니까 마음 풀어, 응? 당신한텐 미안해. 당신도 아기 기다렸을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아기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신경 써. 알겠어. 전 남편의 다정한 위로 덕분에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늘 바쁜 남편이었지만 틈틈이 전화와 문자로 저를 신경 써주곤 했어요. 가끔 쉬는 날이면 친정에 같이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날도 있었고요. 정신이 없는 저를 대신해 친정도 잘 챙겨왔더라고요.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화가 많이 누그러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님께 연락 한 통 안 했지만 시모도 저에게 연락 한 통 없으신 걸 보니 많이 미안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던 제 다짐을 굽히고 다가오는 제사에 시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다음 주 또 제사 있지? 그땐 나도 갈게. 정말? 그래, 당신이 이렇게나 노력하는데 나도 노력해야지. 정말이지? 고마워. 여보,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가 많이 미안해하고 계셔. 그땐 너무 속상해서 그랬다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당신도 화 풀어. 알겠어. 우리 진짜 잘 살자. 물론이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마음을 돌려놓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진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제삿날이 되었고 전 시댁으로 향했어요. 배를 누르려는데 대문이 열려있길래 전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낮 동안은 현관문은 잠그지 않고 계시는 걸 알던 터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왔니? 웃으며 TV를 보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갑자기 마스크를 끼셨어요. 그리고는 어색하게 짝이 없는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머리야, 몸이야. 왜 그러세요? 또 아프세요? 비아냥거리는 제 물음에도 어머님은 꿋꿋하게 연기를 이어나가셨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저번에 그런 일도 있고 이번에는 나도 좀 거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눈에 뻔히 보이는 연기에 저는 그저 웃음만 났어요. 아, 그러세요? 어쩔 수 없죠. 쉬세요. 그래도 될까? 그럼 부탁 좀 하나. 저는 이제서야 명확해졌어요. 시어머님은 저한테 미안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바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전 휴대전화를 꺼내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난데 오늘 여사님 계시지? 늘 계시지. 여사님은 왜?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그리로 여사님 좀 보내줘. 급하게 제사 음식 준비해야 하는데 나 혼자는 무리야. 이런 일까지 부탁해서 미안하다고 꼭 전해주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주소나 보내. 그런 사실 알면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여사님이 간다고 난리치실 게다. 고마워. 문자 바로 보낼게. 그렇게 불이 나게 오신 여사님은 저의 부탁에 따라 재료를 다듬어 주셨어요. 부치고 삶고 굽고 끓이는 것은 제가 하고요. 여사님께서는 다 해주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사 음식인데 제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님은 미워도 남편은 사랑했으니까요. 마지막 탕국에 불을 껐을 때 시어머님은 하품이 늘어지게 하며 방에서 나오시더군요. 다 했니? 어머, 누구세요? 전 시어머님의 말을 무시하고
여사님을 먼저 돌려보냈어요. 여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밖에 택시 기다리니까 빨리 가보세요. 여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감사해요. 여사님이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불같이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너 설마 제사 음식을 딴 사람 손에 맡겼니? 네, 도저히 저 혼자서는 못해서요.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제사 음식을 남의 손에 맡겨?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이었을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참지 않고 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어머님은 너무 편찮으셔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실 힘도 없으시고 저도 유산하고 망가진 몸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사를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사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재료 손질만 부탁드렸어요. 그것도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밉다고 하니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막말로 아까 그 아줌마가 재료만 손질해줬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니? 그리고 유산한 게 자랑이니? 그리고 유산을 왜 하니 도대체? 유산을 왜 하느니? 어머님, 진짜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 난 정말 모르겠구나. 네가 무리했다면 뭐 얼마나 했다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때는 그보다 더한 일하고도 애만 잘 나왔다. 너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니? 아니지. 몸보다는 머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애가 떨어지는데도 모르고 등신같이 그러고 있지. 부하하니 가정교육도 엉망에다가 직업도 별로야. 그렇다고 성격이 좋아서 고분고분한 맛이라도 있길 하나. 넌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 아들같이 잘난 의사한테 시집왔니? 애초에 너같이 멍청한 애랑 잘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었는데. 누굴 탓하겠니? 내가 맘이 너무 약해서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참고 산다 살아. 시어머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어이없어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직 좋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와서 여사님께 민폐까지 끼쳐가는 음식을 해댔는지 참 시어머님 말처럼 제가 등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는 등신같이 굴지 않기 위해 제가 만든 음식을 큰 통에 다 담았어요. 너 뭐하니?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참 등신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요. 이 음식은 제가 다 가져갈게요. 어머님 말씀대로 누가 만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음식 제사상에 올릴 수 없잖아요. 이건 제가 다 가져갈 테니까 음식 준비는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라고? 그리고 이 등신 같은 미련한 며느리는 이만 가볼게요. 전 어머님이 절 이렇게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줄 모르고 어렵게 마음 돌려왔는데 이제 그딴 짓 하지 않으려고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오는 일 없을 테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 가볼게요. 저는 그 길로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뒷좌석에 음식을 싣고 시동을 걸려는 순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응, 여보. 여보, 어쩌지?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응? 당신 할아버지 제사인데 당신이 못 오면 어째? 나 오늘 중요한 VIP 수술 있는데 깜빡했지 뭐야? 어쩌지? 나도 지금 어머님이랑 한바탕 하고 나오는 길이란 말이야. 나도 모르겠으니까 어머님께 전화해. 전화를 끊은 저는 친정으로 가려다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못 온다고 하니 간소하게라도 제사를 지내려고요. 제사 그게 뭐라고. 지금 생각하면 저 자신이 참 한심한데 그땐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제사를 지내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당연히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없더라고요.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남편에게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나 수술 이제 끝나서 병원에서 잠시 눈 붙이고 바로 진료 시작하려고. 미안해. 문자 온 시간을 보니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밤새워 고생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안쓰럽더군요.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왜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개인 병원이고 VIP 손님이더라도 성형외과에서 그 시간까지 수술할 리가 없는데. 하여튼 전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몸에 좋다는 걸 구해다 열심히도 챙겨 먹였어요. 유산 이후 쉬던 터라 시간이 많기도 했고 시어머니와 그렇게 끝내버린 것이 남편에게 내심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바빠졌고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여보, 왜 이렇게 외박이 잦아? 아, 우리 병원 이제 야간 근무도 해. 이게 보니까 야간에 시술을 원하는 환자가 많더라고. 미리 말한다는 게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미안해. 아, 그렇구나. 우리 여보가 고생이 많네. 어머님 일은 됐어. 당신은 이제 어머니한테 신경 쓰지 마. 두 사람 만났다면 싸우니까 나도 곤란하고 힘들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자. 그냥 당신은 당신 몸 잘 추스르고 친정에 신경 더 써드려. 알겠어. 오늘도 늦어? 아마 못 들어올 거야. 페이닥터라도 구하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까진 무리라서 한동안은 내가 다 해야 할 것 같아. 고생해. 외박이 잦아지니 저도 의심이 되긴 했지만 병원 때문이라 하니 그런 줄만 알았어요.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 날들이 많아지고 가끔 집에서 쉬는 날에도 잠만 자더라고요. 대화는 사라지고 남편을 다정한 모습은 점점 사라졌어요. 아니, 사라졌을 뿐 아니라 변해갔어요. 당신 살쪘어? 나? 그런가? 아닐 텐데. 왜? 나 돼지 같아?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관리 좀 해야겠다. 살도 좀 찐 것 같고 피부도 처지는 것 같네. 그래? 마사지라도 받아야겠다. 당신 카드 좀 쓸게. 당신 돈 없어? 병원에 기계 새로 들여서 나도 힘들어. 아, 나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아, 알겠어. 내 돈으로 알아서 할게. 일을 쉬고 있으니 수입은 있는데 생활비부터 시댁 용돈까지 다 제 통장에서 나가니까 순식간에 통장 잔액이 비더라고요. 결혼 초반엔 신랑도 수입이 일정치 않았으니 제가 모든 걸 맡아서 해결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 섭섭하긴 했지만 남편도 오죽 힘들면 저럴까. 그렇게 남편을 이해하려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새 박서방 무슨 일 있니? 왜? 무슨 일이라니? 요즘 통 연락도 없고 해서 내가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고 혹시나 무슨 일 있나 해서. 아, 요즘 야간 진료도 혼자 도맡아하느라고 바빠서 그런가 봐. 나도 요즘 얼굴 보기 힘들어. 그랬구나. 어쩐지. 2주에 한 번은 꼭 네 아빠랑 박서방이랑 낚시 다녔는데 요즘은 연락도 없더라고. 네 아빠 내심 섭섭한 눈치였는데 내가 말해줘야겠네. 사위 요즘 엄청 바빠서 그렇다고. 하여튼 네가 병원으로 옷도 좀 챙겨가고 해. 박서방 힘들겠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가보려고 했어. 이틀째 못 들어오고 있어서 옷이라도 주고 오려고. 그래, 너도 몸 잘 챙기고. 사실 그때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좀 이상하구나 하고요. 엄마와의 통화가 끝나고 전 미리 챙겨두었던 남편의 옷가지들을 가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병원 불은 꺼져 있고 마침 퇴근하는 간호사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를 알아본 간호사 한 명이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원장님 아까 퇴근하셨는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 아, 지나가는 길에 그냥 잠시 들러봤어요. 근데 혹시 요즘 야간 진료해요? 야간 진료요? 아니요? 저희 야간 진료한대요? 아니, 아는 사람이 새벽까지 하는 야간 진료 병원이 있다길래 혹시나 해서요. 그런 병원도 있어요? 하여튼 저흰 야간 진료 없어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네, 고생했어요. 태연한 제 목소리와는 달리 분노에 가득 찬 제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이었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갖 더러운 상상들이 뒤섞이며 집까지 어떻게 온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은 침대에서 자고 있고 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업무적인 문자들 사이 유난히 눈에 띄는 문자가 있었어요. 하 사장님. 그녀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보고 싶다, 사랑한다, 어젯밤 너무 좋았다 등등. 사랑하는 연인들이 나눌 법한 내용이었어요. 내용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문자를 주고받은 날짜였어요. 처음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건 아버님의 제삿날, 즉 제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혼자 제사상을 차리다 불쌍한 아기를 하늘나라로 보낸 날이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사적인 문자가 시작되었더라고요. 처음은 정말 환자와 의사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간단한 인사치레였어요. 하지만 점점 애정이 묻어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사랑한다는 말이 오가더라고요. 그 기점이 할아버지의 제삿날이더라고요. 다른 여자랑 침대에서 그딴 더러운 짓이나 하는 줄도 모르고 전 땀 뻘뻘 흘려가며 제사상이나 차렸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전 하 사장의 번호를 적어두고 주고받은 문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혹시 모르는 상황을 위해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 모르고 자는 남편을 깨웠어요. 일어나. 일어나라고. 뭐야. 신경질적으로 잠에서 깬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자신의 핸드폰을 보고 어떤 상황인 줄 눈치를 챈 듯 했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당당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휴대폰까지 뒤졌어. 그래, 맞아.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우리 이혼하자. 뭐? 당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혼? 그게 당신 입에서 나올 말이야?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미안해. 그러니까 이혼하자.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사과하는 남편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이제 됐지? 일단 나 오늘은 나가서 잘게. 흥분 좀 가라앉히면 연락해. 한 대 맞아줬으니 만족하냐는 표정의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전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이 나간 문을 보며 울었어요. 소리도 질렀다가 숨죽여 흐느끼다가 문득 그러고 있는 제가 한심히 웃었다가 그렇게 미쳐가다 보니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붉게 빛을 내며 뜨는 해를 보니 제가 처한 상황이 실감이 나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고요. 일단 전 시어머님께 주던 금전적인 지원을 다 끊었어요. 마침 한 달치 용돈을 드리던 날이었는데 자동이체를 취소했어요. 돈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들어오지 않으니 시모한테서 전화가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계속 울리던 전화가 잠잠하다 싶더니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당당하게 문까지 열고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남편이고 시어머님이고 뭐가 저리 당당한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너 지금 웃니? 울 순 없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너 왜 전화 안 받니? 그리고 돈은 왜 안 붙이니? 오늘 돈 붙이는 날인 거 잊었니? 시댁에 할 도리를 못하면 돈이라도 제때 보내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 저한테 돈 맡겨두셨어요? 그게 왜 네 돈이야? 엄연히 내 아들 돈이지. 아니요. 이때껏 어머님 드린 용돈, 그거 제 돈으로 드린 거였어요. 어찌 되었든 그 돈이 그 돈 아니니. 됐고, 얼른 돈이나 붙이거라. 제가 왜요? 저 돈 없어요. 저의 태도에 시어머님은 노발대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얼른 집으로 오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더욱 언성을 높이며 호통을 쳐댔지만 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보고만 있었어요. 근처에 있었는지 남편이 빨리도 왔더라고요. 당신 어머님 좀 데리고 가줄래?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당신 집안 ATM 기기야? 왜 나한테 와서 돈을 달래? 어머니, 가세요. 저년 저거 말하는 꼴 좀 봐라. 아들 너 진짜 저딴 년이랑 살아야겠니? 참나. 당신도 들었지? 내가 이딴 취급까지 받았는데 순순히 이혼해줄 것 같아? 이혼? 이혼이라니 무슨 말이니? 나가서 말씀드릴 테니 얼른 나오세요. 다시는 찾아오지도 마시고. 얼른 모시고 가. 이 이상 선 넘으면 죽을 때까지 이혼 안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저의 협박과도 같은 으름장에 남편은 시어머님을 끌고 가다시피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적어두었던 내연녀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저의 전화를 받은 그 여자는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이 여자 엄청난 재력가더라고요. 남편이 당당한 것엔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다 남편이 이미 이혼을 마친 돌싱남으로 알고 있었어요. 산 넘어 산이라더니. 남편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알던 남편은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전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묘수가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저의 호출에 남편이 집으로 왔어요. 당신 이미 이혼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설마 그 여자랑 통화했어? 그럼 내가 그 문자도 다 봤는데 전화번호도 안 적어뒀을 거라 생각했어? 미쳤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설마 다 말한 건 아니지? 미치긴 당신이 미쳤네.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돼? 어디서 큰 소리야? 무릎 꿇고 빌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원하는 게 뭐야? 집, 차, 병원,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해줬던 모든 거 다 내 명의로 바꿔. 병원은 그냥 당신이 나한테 비싸게 사. 어차피 의사질은 계속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위자료도 내놔. 이때까지 내가 당신 집에 지원했던 생활비까지 다 포함해서. 뭐? 그 여자도 돈 많은 것 같은데? 괜한 작은 거에 미련 가지다 큰 거 놓치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여자한테로 가. 따져보면 손해보는 짓은 아닐 텐데? 진짜 그렇게 해주면 이혼해 줄 거야? 그래, 그까짓 이혼해 줄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래, 알겠어. 남편이 돌아간 후 저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변호사 친구와 만나 상담을 했었어요. 변호사 친구의 말이 위자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머지는 힘들다고 했었거든요. 집, 차, 병원 등 공동 명의인 것이 문제였어요. 하지만 전 단 1원도 주고 싶지 않았고 뾰족한 방법이 없었는데 이렇게 쉽게 일이 풀리다니.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저런 남자와 빨리 이혼하게 된 것도 재산도 다 찾아올 수 있게 된 것도 하늘이 돕는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이혼은 척척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예기간 한 달 동안 전 저보다 더 속상해하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녀오고 바쁘게 지냈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아 구청에 제출하고 비로소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이렇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저의 마지막 복수를 향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제 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함께 있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한껏 꾸민 모습을 뽐내며 친구 커플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친구와 친구의 예비신랑을 보았어요. 당신 어떻게... 자기야, 희선이랑 아는 사이야? 그래요. 친구의 예비신랑은 저와 오늘 이혼한 저의 전 남편이었어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백지장이 된 전 남편과
그런 전 남편을 보며 웃고 있는 친구와 나. 그 짜릿함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내연녀와의 통화를 위해 전화를 건 저는 전화번호의 주인이 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 친구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돌싱인데 너무 좋은 사람이라며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모든 사실을 안 저는 친구와 통화를 하며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고 저희 두 사람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던 거죠. 아니, 아는 사람이랑 많이 닮아서 처음 뵙겠습니다. 어색한 연기를 선보이며 애써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전 남편을 보며 저는 소리내서 웃었고 친구는 와인잔에 술을 가득 담아 전 남편의 머리 위에 주르륵 부어버렸어요. 저기요, 이게 무슨 짓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너 나한테 사기친 거야. 알고는 있니? 확 신고하려다가 그러기엔 내 시간이 아까워서 이 정도라고 끝내는 거니까 당신은 희선이나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마. 알겠어? 친구의 말에 전 남편은 상황 판단이 다른 듯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제 친구는 그럴 틈을 주지 않았죠. 뭐하고 있어? 얼른 안 꺼져? 지금이라도 신고해줄까? 친구의 협박에 전 남편은 서둘러 자리를 피하더군요. 걸으며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꼴이 얼마나 통쾌하던지 얼마나 크게 웃었나 몰라요. 그렇게 저와 제 친구는 인생을 다 말아먹을 뻔했던 똥차를 보내고 잘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병원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지나치는데 간판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망했더라고요. 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빚에 허덕이다 결국 빚쟁이 신세가 됐다는 뭐라나. 조건 따져 머리 쓰더니 딱 어울리는 엔딩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부모님 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전 신우와 전 남편이 거짓골을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집에 손님도 있고 해서 그냥 무시했는데 도무지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가지가지 한다고 쉴 새 없이 배를 미루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두 사람은 부모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희선이 마음 한 번만 돌려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돈. 사람 인연이 그리 쉽게 끊어진답니까? 부디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용서하고 넘어가 주세요. 저도 제 아들도 반성 많이 뭐? 손이 발이 되게 빌던 전 신우는 친정에 와 있던 저를 보곤 말을 멈추더라고요. 이윽고 제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보고선 눈이 뒤집혀서 순식간에 저에게 달려와 제 머리카락을 휘어잡았어요. 그리곤 인정사정 없이 흔들었어요. 야 이년아, 그럼 그렇지. 바람은 네가 펴놓고 누구한테 덮어씌워? 막장의 끝을 보여주는 시어머님을 멈춰 세운 건 다름 아닌 집에 와 있는 손님 변호사 친구였어요. 친구는 시어머님을 제지하고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바로 고소까지 진행했어요. 생각 같아서 합의고 뭐고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는 전 남편 때문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합의를 해줬네요. 그렇게 정말 지긋지긋했던 전 남편과 시댁과의 인연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내년에 사랑스러운 아기 엄마가 될 예정이에요. 이혼부터 옆에서 도와주었던 변호사 친구와 가깝게 지내다 시어머니의 사건 덕분에 그 친구가 도저히 안 되겠다며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했고 그러던 와중 아기가 찾아와 급하게 결혼했네요. 물론 아기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오래 일했던 어린이집을 인수해 잘 운영해 나가며 지내고 있어요. 개념 상실이었던 전 시댁과는 달리 저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요. 오늘도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셔서 마무리하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에 답답하기도 하셨겠지만 이만하면 꽤 통쾌한 복수 아닐까요? 여러분께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할게요.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